네, 8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거의 고등학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이 부분 부등식의 영역이 좀 빠져 있긴 한데 그 개념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호가 나왔죠. 뭐뭐 하기로 한다. 두 수가 있는데요. 크지 않은 수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A, B라는 기호를 해석하면 A, B 중 크지 않다, 작거나 같은 수 얘기하는 겁니다. 작거나 같은 수.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하고 5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죠? 작은 게 3이니까 3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같은 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거나 같은 수가 요 기호다. 그러면 이제 판단이 저어야 되는 거죠. 누가 더 작니? A가 더 작니? B가 더 작니? 이게 만약에 숫자였다면 상관이 없어요. 숫자였다면 누가 작은지 확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작은 것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문자도 같은 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자로 나오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 B가 나왔는데 누가 더 작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둑을 쫓을 때 도둑이 일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 몰라요.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양쪽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양쪽 다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A가 더 B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A가 B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 데나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같으면 어차피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A가 나오건 B가 나오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무 데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크다 쪽에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쓰셔야 돼요. 얘를 풀려면 둘 다 문자가 나오면 야,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A, B는 작은 수잖아요. B가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B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수니까 누가 나오는 거죠? A가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에 설명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이 나와 있죠. 세 점이 주어져 있고 그 삼각형이 나와 있고 내부 또는 둘레, 그러니까 라인까지 타고 가니까 A좌표, B좌표, C좌표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레라는 말에는 그 내부는 이 안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 삼각형 안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레는 이 테두리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 포함한 XY가 있는 거죠. 그 P가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충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요. P가 이 안에 노란색 영역 안에 막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그 점의 좌표 중에서 X값과 Y값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얘기하는 거죠. X좌표하고 Y좌표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3이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하고 3 넣으면 1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다 그럼 뭐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 넣으면 이번에는 Y좌표 나오는 거죠. 어떨 때는 X좌표가, 어떨 때는 Y좌표가,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값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까지 포함을 해서 존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눈금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시면 일단 A가요. 1, 2에 1, 2, 3, 4, 5, 6. A가 2,6이라는 굉장히 높은 데 있고요. C가 4,1이죠. 4,1 여기쯤 있습니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쯤 있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뭐 이런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의심이 되는 영역이긴 한데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가로 이거 XY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XY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죠? 그렇죠. XY가 나오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X가 더 크니? Y가 더 크니?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범인을 쫓을 때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쫓습니다. 다 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Y가 X보다 더 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Y가 X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어요. 왜 X를 앞에 안 쓰고 Y를 앞에 썼어야 하신다면 제가
그래프를 이용하고 싶어서 y를 왼쪽에 썼습니다. 어쨌든 둘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요. x가 더 왼쪽에 있고 y가 왼쪽에 있건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y가 x보다 더 클 때가 있고요. x가 y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x좌표하고 y좌표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x가 더 작지요. 그러면 x좌표를 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영역에서는 누가 더 작지요? 그쵸? y좌표가 더 작으니까 y좌표를 택하시면 돼요. 자, 이 내부에 제가 요 영역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영역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부등호가 나오면 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식이라고 바꿔놓읍시다. 등식이 누가 되냐면 y는 x예요. y는 x라는 점은 어떤 직선이냐면요. 0일 때 0 지나고요. 1일 때 1 지나고 2일 때 2 지나고 즉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0,0, 1,1, 2,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y는 x예요. 그러면 얘 때문에 영역이 두 개로 갈리죠. 만약에 이쪽 영역이요. 이 노란색 위쪽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여기 점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은요. 2,3이죠. 얘가 2일 때 얘가 2였거든요. 3이죠. 얘는요. 1,2지요. 즉, 요 윗부분의 영역들은 y좌표가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초록색 영역이요. 요 초록색 직선은 y좌표와 x좌표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고요. 요 노란색 영역은요. y좌표가 x좌표보다 큰 애들의 모임입니다. y좌표가 더 커요. 여기가 1,1인데 얘는 1,2잖아요. 여기 있는 점들은 얘보다 x좌표보다 다 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y좌표가 x좌표보다 큰 영역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주황색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요. 보시면 아무 점이나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점 찾아볼게요. 요 점은 얘가 1,0이거든요. 그쵸? y좌표가 더 작아요. 여기는 y좌표가 더 작아요. 여기 찾아볼까요? 여기 0, 마이너스 1이에요. x보다 y좌표가 더 작아요. 여기 있는 영역들은 y좌표가 x좌표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그러면요. y보다 x가 큰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여긴 거죠. 여기서는 x를 택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영역이 요 영역인 거죠. 여기서는 y를 택하는 거죠. 보셨습니까? 얘가 1번 영역이고요. 얘가 2번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요 주황색 영역이요. 보시면 y 이퀄 x,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한꺼번에 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y 이퀄 x가 y좌표와 x좌표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y좌표가 x좌표보다 큰 점들은 어디냐면 여기 위에요. 여기는요. y좌표가 x좌표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은 여기 밑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 위에 요거를 지금 그리셔야 되는데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인지 판단하시기 위해서 y 이퀄 x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가르는 거죠. 연두색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0 지나고요. 1,1 지나고 2,2 지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초록색을 시원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연두색, 이 초록색 그래프는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y좌표와 x좌표가 같은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위에 있는 이 지금 삼각형 내부의 이 부분은요. 이 노란색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죠. 같은 이 라인에서 x좌표가 그렇죠. y좌표가 x좌표보다 큰 애들인 겁니다. 이 영역은 y가 x보다 큰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어떤 점을 찾아도 얘가 같을 때예요. 걔보다 높잖아요. y가. 요 점이 같을 때예요. x좌표, y좌표가 같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y좌표가 얘보다 높잖아요. 높은 데 있잖아요. 그 y값이 더 큰 영역인 거고요. 이쪽 영역이요. 이 주황색 영역은 보시면 여기가 x랑 y랑 같을 때거든요. x랑 y랑 같을 때인데 똑같은 y에 대해서 x가 더 크지요. 그렇죠? 여기는 x가 더 큰 영역입니다. 똑같은 y 값에 대해서 x가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더 큰 애들만 존재하는 거죠. 이쪽 주황색 영역은 x좌표가 더 큰 점들의 모임이고요. 이 노란색 영역은 y좌표가 큰 점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점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x, y를 택하면 x좌표를 택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 영역에는 x좌표를 택하시면 되고요. 이 주황색 영역에서는 누굴 택하시면 되냐면 y좌표를 택하시면 됩니다. 즉 P가 여기서 막 움직여요. P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x좌표는 얘죠.
그리고 P가 막 움직여요. 가장 멀리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X좌표니까 왼쪽으로 가장 멀리 가는 데가 여기고요. 가장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갈 때가 언제죠?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긴 나와 있죠. X좌표가 얼마입니까? B의 좌표니까 얘가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좌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표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AC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A가 2,6이고요. C가 4,1이니까 기울기는 4 빼기 2분의 1 빼기 6은 2분의 마이너스 5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B니까 여기다 4,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B는 1이니까 B가 11이네요. 그래서 직선 AC, 우리가 찾는 이 직선 AC의 방정식은 Y는 다시 예쁘게 쓰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11입니다. 그것과 누구를 연립해야 되겠죠? y는 x하고의 교점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점들 중에서 가질 수 있는 x좌표만 보면 되는데 x좌표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여기고요.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11은 x고요. 양변에 2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x 더하기 22는 2x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22, x는 7분의 22가 되겠네요. 즉, 이 좌표가 7분의 2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지금 이 노란색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x, y의 범위는요. 제일 왼쪽이 마이너스 2부터 7분의 2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황색 영역 보겠습니다. 주황색 영역에서는 누구죠? y좌표죠. 그럼 여기서 막 P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y좌표니까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아, 여기네요.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여기고요. 제일 낮을 때가 어딥니까? 아, 여기네요. 여기에 y좌표, 여기 y좌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y좌표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초록색하고 요 AC의 교점의 y좌표네요. 얘네요. 근데 얘가 아까 x좌표랑 y좌표랑 같다고 했죠? 그럼 얘가 7분의 22가 되겠고요. 똑같이. 여기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BC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BC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보시면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4,1이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면 6분의 2, 3분의 1입니다. Y는 3분의 1 X 플러스 B니까 여기다가 4 넣고 1 넣겠습니다. 그럼 3분의 4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과 y는 x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은 x고요.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2x는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도 같아야 되겠죠? 그럼 y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주황색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y인데요. 제일 높을 때가 7분의 22고요. 제일 낮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나올 수 있는 x, y는 y좌표인데요. 그 y좌표가 제일 낮을 때가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높을 때가 7분의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보시면 이 둘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최대값은 7분의 22가 되겠네요. 둘 다 최대가 7분의 20이니까 최소는 얘가 마이너스 2네요. 얘가 이겼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7분의 22가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요 x, y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y가 더 클 때와 y가 더 작을 때. y가 더 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x가 더 작을 때요, y가 더 작을 때로 하겠습니다. x가 더 작으니까 요 영역에서는 x좌표를 보시면 되고요. x좌표를 보시면 되고요. 요 영역에서는 y좌표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즉 노란색 영역에서 움직이는 P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x좌표가 여기고요. 가장 큰 x좌표가 여기니까 그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교점좌표 구하시면 되고요. 요 주황색 영역에서는 y좌표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아래 범위가 여기고요.
있고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여기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둘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답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3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혹시 제에서 이렇게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더 필요하다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